이번 시간에는 한나라의 악보시 동문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으로 가족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에 몰린 한 가정의 비참하고 비장한 심정을 담은 절규입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출동문하며 불고기인데 레인문하니 창육비라 앙중무두 미저이고 환시가상부 현이라 발검동문거러니 사중암호 견의제라 타가단원 북이나 천첩여군 공포미요 상용 창랑천고하시고 하당용 차 황구하소서 금비 돌행 오거위지요 백발시하 난국어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출동문 동쪽문을 나서며 출동문하며 불고기인데 레인문하니 창육비라 앙중무 두미저이고 환시가상 무현이라. 자, 동문 동쪽문을 나서며 자기 집 동쪽 대문을 나서며 자 출동문하며 불고기인데 동쪽문을 나서며 자기 집을 나서며 고 돌아보거나 귀 돌아오지 불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자 집을 나서며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 돌아와서 입문 문을 들어서니 문으로 들어오니 창 슬퍼서 욕비라 낙담하여 욕비라 하고잘 욕자 슬플 비자 슬퍼지리 하네.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에. 자 집에 돌아와서 집안을 살펴보니 앙중 동이 가운데에는 동이는 쌀떡입니다. 쌀떡 속에는 무 없다. 뭐가 두미저가 두미 하면 한 마리 쌀이지만 원래 관용적으로 쓸 때는 조금의 쌀이랍니다. 조금의 쌀이 저축도 없고 앙중 쌀떡 속에는 두미저 조금의 쌀이 저축도 없고 그러니까 쌀떡에는 밥에 먹을 쌀이 전혀 없고 환시 둘러보아도 어디를 방안을 둘러보아도 가상 실ong 위에는 실ong은 물건을 올려놓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선반입니다. 실ong 위에는 현의 걸려있는 옷이 전혀 없네. 자 상황이 어떠냐. 지금 집안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지금 문을 나섰습니다. 다른 데 가서 쌀을 훔쳐오던 세상을 뒤엎던 큰일을 하겠다고. 자 첫 번째가 그겁니다. 출동문하며 집안이 지금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 겁니다. 부인은 자기를 쳐다보고 그래서 막 동문을 나서며 고귀 돌아보거나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즉 쌀을 얻기 전에는 세상을 뒤엎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쌀도 못 얻고 세상을 뒤엎지도 못하고 오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입문 아니 문으로 들어서니 창 슬퍼서 낙담하여 욕비라 슬퍼지리 하네. 자기가 무능한 것에 대한 슬픔이겠죠. 아무것도 못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앙중 쌀떡 가운데는 두미 조금의 쌀도 쌓여있는 것이 무없고 당장 밥해 먹을 쌀이 한 톨도 없고 환시 둘러보아도 즉 방안을 둘러보아도 가상 실ong 위에는 현의 걸려있는 옷이 없네. 옷이라도 걸려있으면 그 옷을 갖다가 쌀로 바꾸어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발검 동문거러니 사중암호 견의제라 타가 단원 북이나 천첩여군 공포미요 상용 창란천고 하시고 하당용 차 황구하소서 금비. 자 가장이 다시 칼을 빼듭니다. 집안에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검 칼을 빼들고 동문거러니 동쪽 대문을 나서려 하니 사중 집안 가운데 있는 집안에 있는 아이와 모 어미가 즉 부인이 견의 옷을
끌어잡고서 채 울고 있습니다. 지금 대문을 나가려고 하는 남편의 옷을 아이들과 부인이 못 나가게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잡으면서 이제 부인이 말합니다. 타가 단원북이나 타가 다른 집은 다만 원한다. 뭐를 부유하고 귀해지는 것을 원하나 다른 집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나 천첩은 저는 여군 그대와 더불어 여자 더블 여자입니다. 남편 당신과 함께 당신과 더불어 공 함께 저녁밥포 기장미 저녁밥으로 쌀은 아니더라도 기장죽만 먹어도 전 좋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장죽만 먹어도 좋습니다. 상용 창용천고 하시고 창랑천 창랑천 밑에 볼까요? 푸를 창 물결랑 하늘천자인데 창랑천은 창천과 같고 푸른 하늘이랍니다. 용자는 위할 용자니까 상 위로는 창랑천 하늘의 고 까닭을 하늘의 뜻을 위하시고 즉 하늘의 위로는 하늘의 주의를 짓지 마시고 그런 뜻이죠. 하당 아래로는 마땅히 차 황구와 자 밑에 보죠. 황구와 누를 황자 입구자 아이야자 누런 입을 가진 아이 제비새끼 주둥이가 노란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제비새끼가 처음에 태어나면요 입이 노랗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검게 변하지만요. 그러니까 아이란 뜻이랍니다. 하 아래로는 당 마땅히 차 이 황구와 이 아이들을 용 위하셔야죠. 당신이 잘못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죠. 금비 지금은 아니 됩니다. 지금 남자가 쌀도 떨어지고 지금 집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칼 들고 나갑니다. 칼 들고 나가는데 단지 쌀만 구해오려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뒤엎으려고 불의한 세상을 뒤엎으려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잘못하면 죽고 잘못하면 가정이 파탄나지요. 그 상황입니다. 자 집안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서 다시 가장이 발검 칼을 빼들고 동문 걸으니 동쪽 문을 나서려고 하니 사중 집안 속의 아이와 어미가 즉 아내가 견의 남편의 옷을 끌어잡고서 채 울고 있습니다. 나가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부인이 뭐라고 하느냐 타가 다른 집들은 다만 부귀를 원하나 천첩은 저는 여군 당신과 함께라면 당신과 더불어 공 함께 기장으로 만든 쌀이 아니라 기장으로 만든 죽만 먹어도 좋습니다. 상용 창랑천 하시고 창랑천 하늘의 그 뜻을 용 위하시고 위로는 하늘의 뜻을 위하시고 즉 하늘의 주의를 짓지 마시고 하당 아래로는 마땅히 차 황구와 이 아이들을 위하셔야죠. 당신이 잘못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비 지금은 안 됩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돌행 오거위지요 백발시야 난국어요. 꾸짖을 둘자에다가 가랭자입니다. 지금은 가야겠소 하면 돌행 하면 좀 이상한데요. 이거 중국어로면요 이렇게 되네요. 뚜어싱 됐어 나 갈 거야. 뚜어싱 오거 위지요. 오거 내가 가는 것은 위치 늦게 되었소.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늦었소. 백발시야 백발이 시시때때로 빠지니 백발이 흰 머리카락이 시시때때로 빠지니 난 국어요. 오래 살지 못할 것이요. 자 다시요. 부인과 아이들이 지금 가지 말라고 잡고 있지요. 또싱 놔 나 갈 거야 그런 뜻입니다. 오거 내가 떠나는 것이 위치 늦게 되었소. 내 떠나는 것이 오히려 늦었소. 진작 갔어야 돼요. 그런 얘기죠. 백발시야 백발이 시시때때로 빠지는데 구거
오래 살기는 어려울 것이요. 이제 백발인데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냐고. 세상을 내가 뒤집어 엎겠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문의 노래. 동쪽 밖 나설 때는 돌아올 생각 없었건만 살인문 들어서니 슬픔이 더욱 북받친다. 쌀독은 비고 횟된 옷 한 벌 없네. 장검을 뽑아들고 동문을 나설지 아이도 아내도 옷자락 잡고 울부짖네. 남들은 부귀영화 원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쌀아기 죽이면 돼요. 위로 하늘을 보고 아래로 어린 새끼들을 보세요. 오늘은 안 돼요. 무슨 짓이야. 가야 한다니까. 지금도 이미 늦었단 말이야. 이제 백발인데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냐고. 이 시는 한나라 말기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는 조정이 부패하고 환관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조정의 관료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호화로운 수레를 타고 으리으리한 주택에 거주했고 죽은 후에는 멀리 강남에서 자라는 좋은 목재로 만든 관에 진귀한 보물을 가득 담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권력자들의 착취에 의해 풍년이 들어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흉년이 들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했고 가족들은 노예로 팔려가곤 했는데 동문행은 이런 상황에서 생존의 한계를 드러낸 가족의 상황을 읊은 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은 이놈의 불합리한 사위를 엎어버리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큰 결심을 하고 동문을 나섭니다. 그러나 가족이 걱정이 되어 가족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봐야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쌀독은 텅 비었고 옷걸이에는 걸려있는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먹을 것이 없어 하나하나 내다 팔아 더 이상 팔 물건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족을 걱정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만히 있으면 모두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칼을 뽑아들고 문을 나서려는데 부인과 아이들이 옷을 잡고 말립니다. 남들은 부귀영화 원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쌀아기 죽이면 돼요. 위로 하늘을 보고 아래로 어린 새끼들을 보세요. 오늘은 안 돼요. 부인도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지만 남편이 지금 나서면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남은 식구들은 모두 관군에 의해 죽음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짓이야. 가야 한다니까. 지금도 이미 늦었단 말이야. 이제 백발인데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냐고. 결국은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울분에 찬 사람들이 모여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한나라는 우리나라, 총나라, 오나라 삼국시대로 접어들어 오랫동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 조정의 부패와 가진 자들이 농민을 못살게 굴어 통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지요. 이번 시간에는 가난으로 궁지에 몰린 한 가정의 비참하고 비장한 절규를 담은 동문행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